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네 번째. 지난번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 중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영, 혼, 몸 중에서 자아를 이렇게 인지하는 것. 일단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 또한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 겪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 그의 영예비를 맞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현실을 지각하는 쪽의 감각혼적인 자아와 의식혼 쪽으로 올라가서 영혼 쪽으로 닿는 자아. 혼체에는 그런 자아가 양립해서 음양으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안고 보시면 깨달음의 길로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태극의 느낌을 보시면서 이쪽 자와 이쪽 자가 있더라. 이 메커니즘은 0에서 무로 넘어갈 때도 똑같아. 무심에서 나오는 쪽이 있고 0 쪽인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 알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차 세계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이하의 특성들을 몸에 익혀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것은 혼이 사고와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서 이 혼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제2의 자아가 혼 안에 생성되었을 때에도 부동심, 신뢰감, 공평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러한 특성을 혼에게 견고히 새겨 넣는 것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 목표는 이 제2자아의 강인함과 내적인 뒷받침을 부여하는 일. 강인함과 내적인 뒷받침. 탄탄한 느낌인 거죠. 영적 수행자의 사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태도이다. 이거 중요해. 사실에 입각한 태도. 이 영의 세계를 영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 그런 것을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최대한 사실에 입각한 태도로서 영적 세계를 탐구할 필요는 있죠. 일단 두 번째는 슈타이너나 영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물질계의 그 사실에 입각했던 메커니즘의 이해가 그대로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도 메커니즘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사고죠. 슈타이너가 늘 얘기하는 열린 사고. 그런데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아 버리면 그냥 무조건적인 신비주의, 여태까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이 현실, 지금까지 그들의 작업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작업. 신비주의 막 이런 거, 애니미즘 이런 거, 무당 막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제 자연을 숭배하고 막 이런 거는 완전 미신이다. 막 이제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죠. 미신이라고 슈타이너가 걱정하는 부분은 맹신하는 것, 특별히 어떤 영의 각성 없이 맹신하는 것, 그거 미신이에요. 실은 인신을 따르는 것도 미신이고, 지금 솔직히 이제 절이나 교회 같은 데 가서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는 거, 그거 오히려 미신이죠. 미신.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고 했을 땐 거의 미신이에요. 유행이라서 우리가 별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잘못된 종교라고 한다는 것은 요새 많이 인지들 하잖아요. 사실에 입각한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 세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신비주의나 미신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환상 이런 거. 이거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목이 터져라. 깨달은 착한 뇌 안 된다. 이렇게 이번 강의 때 요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단어도 중요하죠. 부동심, 신뢰감, 공평함, 강인함. 이런 거. 이게 사실에 입각한 태도로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그 토대로 그 정보를 안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거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 그러면 중심이 없어요. 어. 그런 면에서는 중도 완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체감만 갖고 이런 마음 없이 일체감만 갖고 그냥 휙 하고 이쪽 맛을 보면 제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체감 가지고 여기서 확 하고 맛보면.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다. 그 포인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사고와 의지와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데, 이제 사고는 많이 말씀드려서 영, 혼, 몸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사고가 있고 이쪽 사고가 있고, 물론 여기도 있죠. 중간이지만. 자, 의지도요. 의지도 똑같아요. 이쪽 의지가 있고 이쪽 의지가 있어. 의지는 일단 좀 예외예요. 근데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은 의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기 때문에.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 세상 안의 바운더리에서 보통 에테르 아스트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이 감정이고 감정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상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영적인 세상으로 올라가면 영적인 세상에서도 눈, 코, 입, 귀, 피부, 뭐 심지어 맛, 냄새까지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쪽에 감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쪽에 물리적인 감각이 아니라.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잘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에 닿아서 제가 똥막대기로 다시 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물리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정보들을 끌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끌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악감정, 예를 들어서 물리 세상에서 잘못된 감정의 이런 것들만 요새 종교라든가 가르침들이 감정 버려야 될 거, 에고 버려야 될 거 막 이러기 때문에 감정 자체에도 음양이 있는데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부각시켜 놓는단 말이죠. 절대 아니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안 좋은 것도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이쪽 정보를 갖고 올라가서 무에서 내가 다시 똥막대기로 현생에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쪽에도 감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여기에도 감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여기에 감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체계고하면서 다 버려버릴 거야. 이 세상은 다 고통이야. 이러니까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포인트도 잘 아셔야 돼요. 소중한 감정들은 갖고 올라가야 돼요. 실은 안 좋은 감정들도 정보로서 갖고 가야지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이 힘을 발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지. 제가 그래서 타고 간 배는 과감하게 버리되 다시 무의 세상에 닿다가 오면 그 배를 다시 바라보면서 빵꾸가 났는지 나무가 어땠는지 돛은 달려 있는지 누구랑 타고 왔는지 그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때 내 모습은 어땠는지 다시 봐야 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보죠. 그러니까 좀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확장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슈타이너는 사고, 감정, 의지의 차원으로 얘기해요. 영, 혼, 몸. 물질 세상에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의지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감정하고 사고는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 다 위치하고 있다. 영혼, 몸에 사고, 감정, 의지, 사고, 감정, 의지. 이게 슈타이너가 하는 자명한 방법이죠. 사고,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도 단계마다 다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 의지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차원의 의지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의지, 여기에 의지, 여기에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무에 닿으면 거의 유일하게 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의지예요. 거의 유일하게. 이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요. 가본 사람이 아는 거죠. 왜 제가 의지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의지가 있어야 구의 자리 설정할 때부터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힘으로써 신무영 일시무시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대시켜서 이 의지 지금 여러분 언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 의지? 위치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의지예요. 물질력을 안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서의 의지.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에 감정적인 것에 얽매인 의지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이 의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 단어예요. 이게 의지라는 게. 그래서 의지는 거의 정수의 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카시아 연대기 할 때 의지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혜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깜짝 놀랐죠. 의지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령보다 상위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카시아 연대기를 보면 일시무시가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왔냐 이거예요. 이거 의지령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의지령. 천사 중에서도 대천사고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의지령이에요. 의지령. 그 다음에 지혜령이에요. 사랑이든 지혜든 뭐 감각이든 인식이든 그 다음 거예요. 다 운동령이든 상태령이든 의지령 다음이다. 이 포인트가 놀라운 거예요. 이 포인트가.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하나만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뭐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풀렸다. 시작. 일시무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의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슈타이너를 지금 다시 공부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슈타이너의 수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슈타이너 정도면 의지령이나 지혜령, 그래 그 다음에 령들, 그 다음에 대천사들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고라는 말을 정말 주의시키면서 이쪽 사고야 이쪽 사고가 있다고 하듯이 의지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분명 제 얘기를 듣고 의지라고 하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없는데 있을 수 있는 게 이 의지예요. 나조차도 없는데 있을 수 있는 게 의지다. 그 의지의 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이 없으니까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 제 얘기가 들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강할수록 뭐가 생겨요? 용기. 그러니까 의지가 강할수록 용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서원이 강력해지고 각인이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우주가 왜 시작됐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근데 우주가 시작된 이유예요, 이게. 천차만별이죠, 우주가 시작된 이유가. 사람마다 의지가 다르니까. 이 쉽고 간단한 말이요. 우주 탄생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들리시는 분들만 들리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의지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말이.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슈타이너가 구분하고 있는 사고와 의지와 감정, 이 구분과 함께 사고와 감정과 의지는 모든 것에 다 내재되어 있다.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포인트는 꼭 추가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인생 그 자체가 사실의 바탕을 두도록 자아를 주의시키고 있다. 그냥 물질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혼이 제멋대로 사고에 몰두하려고 하면 인생 그 자체가 궤도를 수정해 준다. 이거 물질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물질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 백신 사태를만 봐도.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 안에선 그렇죠. 혼은 인생에 알맞은 사고방식을 갖도록 자극받는다. 계속 싸우죠, 실은. 이렇게 있을 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인간이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때 더 이상 세계가 궤도를 수정해주지 않는다. 물질력에 끄달리지 않은 채 내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면 물질력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때문에 사고가 스스로 궤도를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사고는 여기저기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넋놓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자기가 깨달은 줄 알고 이런 가르침 했다. 잠깐 수정되면
이거 인정 안 하고 요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장사하고 있고, 아 요거 분명히 틀린 거 아는데 뒤로 요렇게 돌려갖고 여기서 또 장사하고 있고,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던 거 인정 안 하고 요렇게 돌려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다 보이죠.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죄송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못된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도 가끔씩 보는데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자기 가르침의 핵심을 잠깐 수정해. 눈치 못 채게. 이제 여러분도 들리셔야 돼요. 그런 게. 교묘하게 중간중간 그런 걸 섞어요. 이제 여러분도 다 들리실 거고, 제가 이런 것까지 짚으면 좀 심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인트들이 여러분 조금 보이거나 들리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가면서 좀 바라보세요. 자, 사고는 여기저기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물질력이 그냥 이리저리 끄달리면 이런 상태밖에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영적인 수행자의 사고는 스스로 자신에게 방향과 목표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강립행 이러죠. 사고는 내적인 견고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에 단단히 머무르는 태도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거 보세요. 단단히 머무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일체계고 버려, 애고 쓸데없는 거야. 참나, 저기 가야 할 곳, 계속. 저도 종종 말씀드리죠. 지금 공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다 혹해가지고 공도 아닌 것에 그냥 이 진짜 허공에다 대고 여기에 진짜 전 인생과 내 전 지식을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 때문에 제발 이거 하지 말고 이거를 인지해라. 닿게 부셔라. 그래야지 진짜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물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곳에 단단히 머무르는 힘이 없으면 무도 똑같이 미신이 돼버려요. 무무거리는 것도 이것도 그냥 환상이야.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꼭 무에 닿자마자 똥막대기로 뚝 떨어지는 게 진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죠.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깨닫는 과정에서는 공거리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끝이 아니라 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해 사성도 천지인무 해놓고 그 자리가 자꾸 확장되면서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로 확장되면서 그 자리를 비켜주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의 작용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무는 그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체이자 객체이자 시선이자 작용이자 환극의 자리이자 이 세상 만물의 이치, 그리고 그 각각의 물건 다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시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또한 무무 그냥 거리는 거는 위험하다. 알고는 가셔야 되죠. 자, 어쨌든 방향과 목표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서원, 각인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영성의 어떤 방향을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여러분이 깨진 진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깨달았으면 어느 정도 우주 섭리 깨달았으면 아, 이 세상 깨졌구나라고 하는 진리가 깨졌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더더욱 우주 섭리에 다가갈수록 아, 이 섭리도 깨졌구나. 섭리도 깨졌구나를 깨닫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사람들 도와야지. 이거 도와야 돼.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때 공부가 한 번 더 시작되죠. 이때 공부가 한 번 더 시작돼. 아, 그럼 내가 여태까지 뭐 공부했었지? 내 주변에 누가 있었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그 강력한 소원을 점점 각인시키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다. 행, 그리고 움직여야만 한다. 립까지 해놓고 끝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 우주적 좀비, 무주적 좀비. 그 세계에서 떠도는 신선 밖에 안 돼요. 신선 밖에. 그래서 꼭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지루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흥정하고 있고 이 정도는 됐어라고 하는 것들이 강력한 서원이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100% 좀비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자명하게 이 정도 깨달았으니까 특별히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넘어오셔야 된다.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넘어오셔라. 지금 두렵고 무서운 것보다 안 넘어와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견뎌야 할 수십억 겁의 어, 윤회의 굴레가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때의 나를 너무 힘들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일으킨 그 생각이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를 한 번에 다 살아본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고 우주여행, 시간여행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행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그땐 안 와. 죽으면 끝이야. 야, 이 지금 과학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무슨 사후세계, 무슨 뭐 영적인 세상? 게다가 그것도 아니고 무의 세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과학적인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 상태에서만 우와 대단해 이런 게 있지 조금 발견되면 우와 대단해 이러고 있죠.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최근에 제목이 하나 달려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유명한 과학 유튜버 채널이 있죠. 저도 보는. 근데 최근에 제목이 사후세계가 있는가 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엄청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 우주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요쪽 요쪽 얘기만 나오면 거의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그런 색이 없다 딱 얘기해버려요. 과학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포지션이죠. 얼마나 미련해요. 열린 사고를 안 하면.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궁금해했던 거 그러면 와 대단해. 우와 통합장 뭐 통일장 이론 우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단해. 그거 발견하려면 이 세상으로 넘어와야지 발견하는 건데 진짜는. 여기서 날고기어봤자 통합장 이론이라고 나와봐요. 그게 진짜 통합장 이론인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건 절대 통합장 이론이 아니다. M이 됐든 S가 됐든 무여야지 이게 통합장 이론이에요. 무여야지. 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자면 제5의 힘 이거 있었죠? 제5의 힘. 제5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통합장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사성의 이치하고 똑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궁금해 죽겠는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강력이 있을 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와 같아서 이 자리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힘인 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그것이 물리 세상에서 풀어지면 우리가 중력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걸. 자, 이게 왜 100%냐? 여러분들이 무의 자리 가보면 제가 그래서 한 줄로 요약했잖아요. 한 줄로. 나간 나와 돌아오는 나.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깨닫고 싶어 죽겠는 그 이유예요. 음과 양이 왜 진동을 할까요? 서로 만나고 싶어서 또는 음과 음이 서로 부딪혀서 멀어지고 싶어서 그게 다 근본적으로 중력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중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상. 중력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힘이죠. 훨씬 더 근원적인 힘.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이런 거. 이런 표현. 쉬운 표현으로. 그게 이 마음의 시작이 되는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5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제5의 힘으로 끝날까요? 알고 봤더니 6의 힘이 있더라. 당연하죠. 얘가 1로 넘어가면 여기 6의 힘이 또 생기겠지. 그러면 알고 봤더니 7번째 힘이 있더라. 이거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이치는 사성으로 끝나고 5의 자리에 중력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하기 나름, 배우기 나름. 그러니까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운삼 사성의 이치를 말할 때 운삼 사성의 이치를 말할 때 사성을 놓고 무를 갖다가 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황극이 됐던 토가 됐던지 간에 이게 황극이든 이게 토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들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물을 어디든지 대비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2500년, 3000년간의 가르침이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단순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거 물리적으로 봐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통일장애로는 M은 무다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무다. 그럼 끝나요. 그럼 끝나. 이제 오의 힘이라고 인정하면서 슬슬 걷다 대고 뿌리겠죠. 성질이 딱 이래요,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운삼 사성에서 물을 위치시키면서 그것이 확장되면서 6방, 또 7의 자리가 생성되면서 또 확장되면서 8방, 또 9의 자리가 생성되면서 확장되면서 8방, 이렇게 짝수와 홀수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자체의 힘이 보다 중력. 물리적인 힘 포함 이치적인 것까지 다 이 힘 안에 들어있다. 보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이고 안 보이면 이게 무력인 거예요. 이 중간에 4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이런 강의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허경영 선생님도 몰라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허경영 선생님도 몰라. 이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쨌든 물을 만나고 나시면 끊임없이 만나고 나서도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일종무종일하고 일시무시1 하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엄청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카시현대기가 쭉쭉쭉쭉 출발하겠죠. 일시무시 나오는 그 자리까지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된다. 물론 고생도 좀 하시겠고 고통도 많이 좀 따르긴 하겠지만 과감하게 넘어가셔라. 이렇게 과감하게 넘어가셔라 이런 표현도 그냥 보통 분들한테는 잘 안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과감하게 넘어가셔라. 마음 공부하시거나 어느 정도 깨달음이 조금 있는 것 같거나 우주 섭리 정도는 이거 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모자라 하고 이 의심하고 약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이 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로 넘어오세요. 우리가 말하는 무주 세상으로 일단 넘어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부가 진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 재밌으니까 넘어오세요. 자, 따라서 그것을 위한 사고 수행은 복잡한 대상이 아닌 주변에서 간단한 대상을 선택하고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실제 수련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뉘앙스죠. 수개월 동안 적어도 매일 5분간은 자신의 사고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상, 예를 들어 바늘, 연필 같은 것으로 향한다. 많이 하잖아요. 모 선생님 맨날 이거 들고 죽비 들고 뭐 이거 형상 만드는 거. 그것이 안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것만 답이다라고 하고 이 형상에만 몰두하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갖고 이치를 안고 가는 단단히 머무는 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자, 염화미소 이것도 이거 갖고 하면 편하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쁜 꽃 한 송이 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 그냥 깨달아요.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깨달아요, 이걸.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이 했던 모든 것에 작용이 있었네. 이거 무구나. 이게 무게와 삼이라는 작용이구나. 무진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본체에서 객체를 떼어내고 내가 지금 인지했구나. 이 순간 우주가 열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작용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 저도 어쨌든 뭔가를 대상이 있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음과 양으로 벌써부터 인지하는 순간 이치든 물질이든 쪼개지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면으로는 충분히 이용을 하되 여러분들이 이치는 끝까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5분간 이 대상과 관계없는 모든 사고 내용은 제거한다. 저도 지금 이렇게 객체했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이 펜이 뭔고 이목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의 작용을 보고 있잖아요. 작용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 내용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죠. 이 일을 완수하는 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확장 해석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매일 새로운 대상을 선택해도 좋으며 수일간 같은 대상을 계속해서 생각해도 좋다. 상관없어요, 전혀.
학문적인 훈련을 쌓아 자신의 사색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방법으로 자신의 사고를 영적 수행에 적합하게 하는 일이 이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 위험하니까 조심해.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게 낫죠. 지금은. 일정한 시간 잘 알고 있는 사항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향한다면 적어도 사실에 의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연필은 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 소재는 사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되었는가? 그 소재를 어떤 식으로 연필로 완성하는가? 언제 연필이 발명된 것인가? 이와 같은 사고 작업은 어떻게 해서 인류가 발생했는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사고할 때보다 더 현실에 입각하고 있다. 너무 단순한 비교지만 그렇긴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진짜 이 펜을 보면서 이 펜 구성 물질이 뭐지? 하면서 과학적으로 완전 미시세계로 계속 빠지면서 갑자기 그 미시세계를 거시세계로 확장시켜 버리면요. 진짜 이 유치한 사고가요. 진짜 일시무시까지 데리고 가죠. 당연히. 일시무시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고작용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대상에 단단히 머무는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고찰에 고찰, 통찰에 통찰을 거듭하라는 거예요. 몰라 그리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몰라 그리고 여러분이 선정에 들어가거나 삼배에 빠지면요. 그냥 모르는 멍청한 바보 상태다. 웬만한 수준이 아니면 그 수준에서 생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여담이지만 여러분 지금 정말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이 별로 없이 그냥 몰라 하고선 뭐 몇 지가 됐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딱 빠지잖아요. 대상에 단단히 머무는 태도를 지니고 올라가지 않으면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 가야 될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여기가 되지도 못하고 이 근처에서 떠도는 사람들이요. 이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일로 쏙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념. 자기가 실수했던 거 그냥 확 하고 넣어버리죠. 아, 이게 일체감인가 보다. 이거 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단단하게 부여해서 고찰의 통찰의 끈을 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지무시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다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영성의 틈으로 다 삐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동양 철학의 사상에 자꾸 눈이 안 가는 이유는 얼마나 깨트렸냔 말이에요. 그 소중한 가르침들을. 얼마나 깨트렸어. 차라리 이게 훨씬 낫죠. 이게. 그래서 다시 배워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 슈타이너 이거 다시 배워야 돼요. 이게 너무 쉬워. 선생님들이 듣기에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핵심을 모르지. 핵심을. 이런 거. 방향과 목표 이런 거. 인정하질 않죠.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이걸 뭐라고 가르칠까요? 몰라 하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가르칠까요? 깨닫고 나서 보살이 되어서 내려와야 돼. 깨달을 때 해야 돼요. 깨달을 때. 안 그러면 그냥 바보 멍청이다. 그런 마음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복잡한 과학 사상을 몸에 익히는 것보다 단순한 사고 수행을 계속하는 일이 토성기, 태양기, 월기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지금 방금 한 거예요, 그게. 이 말이. 제가 방금 한 거.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물질적, 감각적인 현상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다면 물질적, 감각적 세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구체적이라고 하는 사고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 쭉 똑바로 잡고 고찰에 고찰, 통찰에 통찰을 거듭하자. 그 습관.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에 몰두하는 일을 그만둘 것이다.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끊임이 없구나 라고 인지하고 계속 들어갈 수 있다. 위험성이 덜하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때 늘 말씀드린 거예요. 깨달을 때 이 계속 의심하면서 넘어가라. 고찰하면서 넘어가라. 통찰하면서 넘어가라. 천부경판 계속 돌려라. 이런 말이 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한 사고 수행을 하는데 토성기, 태양기, 월기 뭐 예를 들어서 지구기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려내는데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인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한 사고 수행을 하는데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토성기, 태양기, 월기, 지구기의 그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천부경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 천부경만 하면 끝난다. 아주 단순한 사고. 뭐예요? 일시무시. 좀 더 가요? 석삼극 무진본. 좀 더 갈까요? 천이이요, 지가이요, 인이 삼이다. 좀 더 가요? 일적시거 무게와 삼이다. 지금 이게요. 토성기, 태양기, 월기, 지구기 현재 여러분 대삼합 육생 끝이에요. 예를 들면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아카시아 연대기도 몰랐고 토성기가 뭔지 태양기가 뭔지 월기가 뭔지 지구기가 뭔지 몰랐죠. 그런데 천부경으로 알고 있었던 제 사고 안에서의 우주 생성 원리가 얘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일시무시했던 그 하나로 이 단순한 것 하나 때문에 토성기 할아버지가 와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 단순한 사고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그 단순함 그것 때문에 진짜 이 우주의 흐름과 우주의 탄생 원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고 수행 물론 천부경 81자를 파고 파면은 단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81자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무시잖아. 예를 들면 얼마나 단순하고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초반 강의할 때 뭐라 그런 거예요. 진짜 이치, 진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강력하다. 모를수록 자기 지식 덕지덕지. 자기도 모르는 말 덕지덕지. 만신창이가 되죠. 만신창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요. 보통 이러실 거예요. 100%.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이요. 나중 되면은 이게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류일 가능성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보기 싫어져요. 이게 굉장히 보기 싫어져. 그런데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 가잖아요. 미숙할 수는 있어요. 무언가 러프할 수는 있지. 그리고 우주 섭리에서 정확하게 때마침 때때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정도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는 다 인정해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강력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지금 여태까지 계속 증명해 오고 있잖아요. 확장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부하면서 같이. 이것이 증명이에요. 이것이 증명. 완전 부정해야 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꼴 보기도 싫어. 내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그만큼 위대하다. 천부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천부경을 그렇게 이치, 우주 섭리의 이치예요. 제가 이제 사고랑 비슷하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치 거릴 때는 크게는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주 섭리의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통상적으로 이치 거릴 때는 이쪽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것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우주 섭리의 이 이치만을 가지고 그냥 밑에서 계속 공부하면 이건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 파봐요. 계속 나오지. 언제까지 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전생 전전생에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진짜를 만나라고 그렇게 알려줬구만 아직까지 우주 섭리만 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서원은 여기서 끝내면 좀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다. 제발 정신 차려라. 거기서 머무르지 마라. 이쪽 이치까지 올라와서 이치가 되어라. 자, 그런 말이죠. 이 단순한 사고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천부경이 이 단순한 사고 수행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아무 노력 없이 이치를 버리지 않고 그냥 이치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천부경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그래서 최근에 농원천부경 해석하신 분도 계시죠. 그분 너무 자명하게 입에서 거의 술술술술 나와요. 그건 제가 보면 알아.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다른 강의들을 제가 뭐 몇 개 들어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시는 게 군더더기가 없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냥 있는 대로 말해요. 솔직하게. 있는 선에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천부경이. 그런 천부경이. 제발 하도니 낙선이 무슨 변하니 뭐니 이런 거 이제 좀 벗어나란 말이에요. 제발. 얼마나 담백하고 솔직한 천부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또 그랬죠. 여러분 각각의 천부경은 소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미 다 받았다. 창의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방하다. 강력한 이치만 안고 있으면. 왜? 여러분 다 우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탄생해 놓은 이 우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어때? 이 전제는 물리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용기 좀 내시고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